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35세 이상 중년자여 회생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제목은 내가 좀 비슷한 이야기를 몇 번 해가지고, 울거먹기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가 빌드업이 됐잖아요. 늙은 여자 시리즈로 또 다시 빌드업이 되는 바람에 이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는요, 여러 번 얘기해도 됩니다. 여러 번 얘기해도 돼.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제 유튜브를 구독하는 소수의 자여분들, 나 깜짝 놀란 게 일단은 내 시청자가 시청하는 채널을 내가 보면 뭐 은희뉴스 있고 한방 누나 있고 무한열정 있고 그리고 로미 언니 보고 썰남이 형 보고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어반님, 내가 이게 어반 놈이니까 어반님 보고 그리고 흑자 형 보고 불광이 그리고 박종경 변호사 그리고 동란이 누나 그리고 심리섭 씨 그리고 사연 많은 핫산 헤라클 호밀밭의 우원재 지식의 칼 뭐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나는 근데 깜짝 놀란 게 어반놈은 보통 이제 개 막장 아침 드라마 같은 느낌을 좀 지향하잖아. 그래서 뭐 조회수 달달하게 빨려고 좀 자극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보통 이제 여자들 입장에서 듣기 좀 죗 같은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하는데 5.8% 여자가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5.8%. 그래서 보통 남초 채널들은 다들 이제 보통 성비가 이제 9대1 이렇게 돼. 보통 9대1 이렇게 남초 채널은 보통 다 그렇게 9대1 정도로 나오거든.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떨어지지가 않아. 생각보다 많이 봐. 그래서 어반 놈에 올라오는 영상이 한 조회수가 1만을 기록한다고 하면 1만이 나온다고 하면 600명의 여자가 그걸 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야 600명이나 여자가 이걸 본단 말이야. 갸웃갸웃해.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중에 42.8% 가장 높은 프로테이지가 35세에서 44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만 35세에서 44세 이상의 여자들, 그 대상의 여자들에게 이제 내 인생에 죗된 것 같다라는 자녀들에게 회생 방안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여자분들 중에서 이 회생 방안이란 걸 보고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그걸 받아들여야 돼. 뭔가 내가 갑자기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뭐 갑자기 뭐가 남자가 와가지고 해결할 거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일단 그런 썩어 빠지는 생각은 일단 버려야 돼 이제는. 그런 걸 버리고 여러분 혼자서 내가 늘상 말하는 걸스 캔디 애니띵 정신으로 이제 아니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나이가 35이 됐으면 적어도 이 땅에서 여러분 몸은 여러분 혼자가 책임질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뚱아리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책임질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들은 내가 많이 했잖아. 만약에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늙은 남자를 차라리 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뭐 그것도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을 거야 이제는. 그리고 여러분이 다행히도 좀 여자가 왁구가 좀 이쁘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아줌마들 있잖아. 그러면 남자들은 끊이지 않고 붙어.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봐도 왁구 좀 좋은 아줌마들이 있거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막 진짜 8살 연하도 달려붙고 그럽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막 진짜 누나 결혼하자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얘기를 해도 네가 뭐 쟤랑 결혼해서 잘 되겠냐 일단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근데 실제로 남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런 외로움에 몸소리 쳐지는 사람들이 많아, 남자들 중에서도.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 나이가 들어서도 이게 여자가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남자의 인생에서 최고의 여자가 되면 되거든. 이 남자의 홀라이프를 통틀어가지고 나이가 좀 들어서도 내가 너만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남자는 또 결혼을 추진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결혼을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그 남자의 인생에서 최고의 여자가 된다는 거랑 그 여자의 인생에서 최고의 남자가 된다는 거는 이건 진짜 달라. 진짜 달라. 그래서 나이가 들고 시집을 가고 싶은데도 애들 와가지고 이제 너도 이제 나이 있고 결혼해야지 내가 책임질게 이런 남자들이 진짜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여자 눈엔 차지가 않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로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혼자서라도 이렇게 살아야 될 그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슬슬 이제 남자로서 살아야 될 그런 다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은 혼자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지.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근데 문제는 이게 되려고 해도 요새는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인생에 뭔가 이게 조급함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느껴야지, 아까 말했던 대로 뭐 이제 결혼이든 인생에 깡다고든 그렇게 해야 되는, 뭐 열심히 살아갈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내가 보기에 가장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 때문에 그래. 또 그리고 거짓말 아니라 부모 때문에 그래.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 난 지금 와서 보잖아. 그러면 내 주변에서 지금 이제 뭐 요새는 시집장가 먹은 사람 너무 많으니까 있는데, 남자 중에서는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랑 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어. 근데 여자들은 거의 다 집에 살아. 거의 다. 나와서 독립한 여자도 있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 살아서 독립한 여자도 있는데, 근데 그런 여자는 진짜 소수고 다 집에 이제 얹혀 살아요, 실제로. 그래서 더 웃긴 게 뭐냐면, 여자들을 내가 쭈르륵 보잖아. 오히려 젊은 애들이 혼자 사는 애들이 훨씬 많아. 젊은 애들이 혼자 사는 애들이 훨씬 많아. 어린 애들이 지금 젊다 못해 어린 애들은 일단 뭐 아무래도 혼자 살면 인기가 많잖아. 그렇지. 강남 사는 여자보다 인기 많은 게 혼자 사는 여자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잖아. 집으로 쪼로로 들어간다.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해, 그러다 보면 또 집에서 이제 집밥 나오고, 그지? 어떻게든 사라지잖아. 일 안 해도 사라지고, 그러면 또 애들이 막 생각이 없어져. 생각이 없어지는데. 근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인생이 엿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엿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저는 항상 말하지만, 35살 이상 여자에게 회생 방안은 일단은 여러분 혼자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강인한 정신력이 얘는 정말로 필요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치열한 인생을 살게 되다 보면 삶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런 감사함을 느끼고 있을 때 오는 인연에 대해 가지고 더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이게 선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잖아. 어머니,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야, 인생이 지옥을 맛보라고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야. 그래서 그냥 부지런히 일하시라고 나 일단 얘기하고 싶어. 나이 들면 이제 누군가 구원해주고 를 떠나가고 부지런히 일하고, 어머니 오빠 전 배운 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배달해, 배달. 일본 가면 우버잇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이거는 여자가 남자랑 동일하게 맞다이를 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갖고 이거 만약에 우버이트 하잖아. 그러면 또 내가 몰랐는데 우리 방에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러면 약간 그런 소속 같은 게 있대. 거의 다 남초거든. 거기 있는 단통박 얘기 들으면 하루 종일 남자들 전부 다 이제 섹스하고 싶다 맨날 그런데, 남자들이 전부 다 하루 종일. 그런데 있으면 남자들이 또 얼마나 껄떡거릴 거야. 물론 이제 그쪽에 있는 그라운드 남자들 중에서는 좋은 남자를 잘 선별해서 만나야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좀 그런 노동의 기쁨을 느끼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흑화됐지만, 그 옛날에 알파카 누나가 나 했던 말 중에서도 가장 난 인상 깊은 게,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 있으면 파지나 주우라고, 나가서 파지라도 주우라고 했던 얘기가 난 그게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뭔가 인생에 대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가 뭔가 진짜 이렇게 패급이라도 이걸 구해줄 사람이 나타나는데, 진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로 많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월급을 200인데 빚이 5천이래. 그래갖고 야, 그거 저축은행에서 그게 나오는데 감당되냐고.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여자도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이런 나중에 나이 많은 오빠 만나면 이게 해결될까요? 그 와중에서도 이게 자기를 어떤 늙은 남자한테 매도가를 넘기면 이게 해결될까?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을 일단은 뜯어 고치는 게 급선무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작. 그러니까 35세 이상 뭔가 이제 내 회생 방안 이 제목을 본 순간, 어머 저게 뭘까 호다닥 달려온 여러분의 그런 그 썩어 빠진 마인드부터 그걸 뜯어 고치고 이제부터 열심히 일해라는 인간. 아니 혼자서 1인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저는 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뭐 내가 늘 하던 거 있잖아. 뭐 늙은 사람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뭐 그게 또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들에 의지하면 안 돼. 사람이 왜 자꾸 인생을 요행에 맡기려고 해.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이제 이것으로 이제 늙은 여자 3부작 회생방까지 어쩌다 보니까 3부작이 됐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까라샤.